점검해봤고요. 이번에는 전문가와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종목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인포 박근호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파트너님이 골라주신 또 특징주들 만나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역시나 LG화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핫한 종목입니다. 10% 이상 급등을 하고 있고 펠리서 캐피털에서 주주 행동주의 움직임을 개시하면서 그야말로 오늘 많은 주목을 받아가고 있는데 LG화학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얘기를 좀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LG화학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제 앵커분들께서 브리핑을 해주셔갖고 저는 조금 약간 좀 디테일하게 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LG화학 지분 1% 갖고 있는 쪽이죠. 이제 펠리스 캐피탈이 이제 뭐 LG화학이 굉장히 뭐 저평가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LG화학이 갖고 있는 LG엔솔의 거의 80%에 가까운 지분 가치가 사실 뭐 적용이 되니 안 되니 왜 이렇게 저평가니라고 이제 그동안 시장에 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죠. 근데 이게 어떤 좀 뭐 외국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마침 오늘 또 화학 쪽 제일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도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죠. LG화학은 사실 뭐 엔솔 빼면 화학 쪽은 계속 적자기 때문에 이 화학 쪽이 살아나야지 실질적으로 일단 기업 전체적으로 좋아질 텐데 한번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74% 할인된 수준이다. 우리가 보통 자산이라는 것은 자본 플러스 부채 합친 거죠. 내가 뭐 자본과 빌린 돈, 빚까지 합친 게 이제 자산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어에서는 순자산 가치라고 표현을 해놨죠. 지금 LG화학 그 부채가 45조 원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이 27조 원인데 부채가 거의 2배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시장에서 급격스럽게 이렇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순자산 가치 대비, 그러니까 부채를 뺀 순자산 가치 대비 74% 할인의 수준이다. 지금 LG 엔솔을 80% 갖고 있는 거에 그냥 뭐 현재가를 곱해서 계산을 한 것 같은데 과거에 LG화학에서 LG엔솔이 떨어져 나갈 때 인적 분할이 아니라 물적 분할이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드리듯이 이제 LG엔솔이 지분을 LG화학이 갖고 있다라고 해서 한 번 인정을 받은 가치를 또 인정받는 것은 더블 카운팅이라고 해서 원래는 인정을 안 해줍니다. 하지만 뭐 LG화학의 여러 가지 자본 대비해서 여러모로 살펴봤을 때 저평가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은 뭐 굉장히 좀 반가운 일이고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좀 좋네요. 일단 지금 이 펠리서 캐피탈 쪽에서 강조를 하는 것은 LG화학이 LG엔솔의 지분을 80%를 갖고 있는데 그냥 화학 업종으로만 지금 보고 있다. 이 배터리 쪽으로는 전혀 뭐 사실 LG화학이 양극재도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화학 업종에만 지금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뭐 그 부분이 좀 약간 불합리하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어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주가 흐름을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떤 부분들을 펠리스 캐피탈이 LG화학 쪽에 좀 요구라기보다는 그냥 뭐 제한 정도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크게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사회에서 일단 경영진 보상 제도를 좀 개편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건 좀 약간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LG엔솔 지분을 현물 대가를 활용해서 자사주 매입을 해라. 일단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지금 LG화학이 그렇게 녹록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힘들 것 같긴 하고 무기한으로 디스카운트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을 해라. 이걸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일단 업황 자체 일단 뭐 LG화학도 자체적으로 이제 양극재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2차 전지 쪽 일단 분위기가 좋고 그다음에 오늘 펠리서 캐피탈이 뭐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동안에 좀 감춰져 있다라기보다는 좀 무시를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 LG엔솔의 지분 가치가 또 한번 좀 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주가는 상당히 좋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제 5월달 외국인 이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떤 걸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자, 오늘 파란색 선 기관이고 빨간색 선 외국인이죠.
이 정도 이제 시가총액의 최상단에 있는 종목군들은 물론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약간 두 수급이 반대로 움직이는 편이 좀 강한 편도 있죠. 굳이 반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쪽이 어떤 그 주가의 방향성 키를 쥐고 있는데 참 비교해 보면 파란색 선의 기관이 실질적으로 LG엔솔의 주가 흐름과 빨간색 선의 외국인의 수급을 비교를 해봤을 때 기관 수급이 조금 더 근사치에 가까운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점과 저점들을 이제 연결해봤을 때 최근에는 이제 뭐 외국인 같은 경우는 6월 달서부터 계속적으로 좀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긴 합니다만은 기조 자체는 매수였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9월 중순서부터 매도했던 LG화학을 10월 초순서부터는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됐어요. 일단 뭐 기업 자체적인 어떤 모멘텀을 오르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반가운 거고 LG화학도 사실 다른 여타의 2차 전지들과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물려서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신 주주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오늘 상승 상당히 시원하고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어떤 상승세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오늘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이런 평가들은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LG엔솔의 주가 가치가 계속적으로 부각되는 것은 상당히 뭐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슈에 대해서 평가 도와주셨습니다. 향후에 이제 주주가치 재고에 대한 좀 움직임이 있을지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특징주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BCNC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4거래일 연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 반도체 소부장 강세 흐름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연간 흑자 전환 기대된다라는 이런 분석도 들리는데 BCNC 어떻게 보십니까? 네, BCNC 저희 이제 코너에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했는데 최근에 여타의 소부장 기업들 물론 뭐 굉장히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긴 했습니다만은 평균적인 흐름은 좀 약간 쉬어가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데 BCN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잘 뽑혀져 있어서 AS 차원 그리고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3분기 흑자 전환 후에 이제 앞으로 4분기 내년까지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라는 이제 시장의 분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이제 매출 같은 경우 1,000억 원이 좀 안 되는 939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68억.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업이익이 68억이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적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막 2천억이 넘었는데 시가총액이 이 기업이 그동안에 적자였던 올해 특히 상반기에 적자였던 이유는 상반기 때 사실 지금은 좀 약간 뭐 과거의 얘기처럼 들리긴 합니다만은 상반기 때 매물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반도체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IDM들이 좀 원가 절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BCNC 제품이 안 팔렸었는데 하반기 들어서 일단 뭐 흑자로 전환을 하고 있는 적자에서 막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얼마 영업이익이 낮다라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올해 하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년까지 좋아질 거니까. BCNC 무엇을 만드는 기업인가요? 우리가 보통 하나 그다음에 TCK, KNJ 이런 기업들, 월덱스 기업들이 이제 보통 쿼츠라고 해서 실리콘 링이나 이런 부품들을 만들잖아요. 실리콘 링이 기본이고요. 일단 TCK가 전 세계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근데 요 다음 단계의 합성 쿼츠 링이거든요. 상당히 비싸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이 반도체 기업들이 좀 약간 이 고가 부품을 쓰기를 좀 약간 꺼려했던 것 같아요. 이 왜 그런 기존의 실리콘이나 실리콘 카바이드 링에서 합성 쿼츠 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사실 장사가 잘 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소모품에 돈을 아낄 필요가 없죠. 이 공정 중에 소모품을 가려면 공정 전체를 멈춰야 되고 그거 역시 리스크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어떤 내구성이 좋은 어떤 쿼츠나 그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BCNC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 미세화에서 이 합성 쿼츠 링이 쓰일 수밖에 없고 이게 앞으로 전체 링에서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늘어나냐 안 늘어나냐를 갖고 시장에서 어떤 이견은 없습니다. 무조건 늘어납니다.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 속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합성 쿼츠링을 만든 기업이죠. 그다음에 램 리서치하면 전 세계 또 미국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장비 2위 기업인데 지금 이 램 리서치랑 그 BCNC가 지금 특허 소송을 3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겼죠. 하나는 이겼고 이제 2개 남았는데 그 부분 상당히 어떤 호재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다 들어가니까 일단 뭐 어떤 고객세에 대한 어떤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좋아지면 이 쿼츠 합성 쿼츠 링의 수요는 그냥 바로 늘어납니다. 근데 그 속도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BCNC도 증설을 결정을 했죠. 차트 한번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워낙 중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 2천억은 뭐 정말 개별주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선 하나 그어볼게요. 일단 이렇게 선 하나 그어놓고 보면 일단 최근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죠. 지금 한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 들 중에서 이거 좀 많이 올랐다 싶은 종목군들은 올랐다가 지금 약간 휩쓸어 현상 보여주면서 횡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해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 9월 말에 고점을 돌파를 하고 뭐 큰 급등은 아니지만 한 계단 한 계단씩 좀 약간 계단을 밟아 나가는 듯한 느낌이죠.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라이벌이 별로 없습니다. 그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해자가 없는 기업이죠. 이쪽 합성 쿼츠 링에서는 그 부분 이제 참고를 하시고 BCNC도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뭐 어떤 대장으로 치고 나가는 것은 뭐 불가능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보통 한동안 안 보다가 딱 보면 이런 느낌 있죠. 이거 언제 이렇게 올랐지? 그런 느낌을 좀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CNC 점검해봤습니다. 확실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 반도체 기업으로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2개의 특징주들 좀 정리해봤고요. 이번에는 포착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에 포착주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이번 주 월요일에 드렸던 종목을 다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이제 금호석유화학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오늘 일단 화학 쪽이 일단 하나솔루션 이제 우리 화학 3대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NCC 기업들 우리나라 빅3 하나솔루션, LG화학, 그다음에 롯데케미칼이 있는데 오늘 화학 쪽에서 하나솔루션 빼고는 뭐 다 좋죠. 너무 좋은데 화학의 업황이 확실히 돌아갔다라고 하기는 힘들긴 합니다만 그래도 2차 전지도 사실 언제까지 떨어질 거라고 답답해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근데 엄청 많이 올라왔죠. 근데 사실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어떤 많이 떨어졌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심리적으로 어떤 뭐 투자 심리, 모멘텀 개선이 되면서 올라온 건데 이제 화학 쪽도 크게 윗단을 열어놓기는 좀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타이밍이 왔는데 금호석유화학은 제가 이제 월요일에 설명을 드렸을 때처럼 업스트림, 그러니까 에틸렌을 만드는 기업은 아닙니다. 에틸렌을 받아서 쓰는 다른 이제 제품들을 만드는 다운스트림 기업이죠. 일단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일단 재방송 같아서 반복하기는 좀 그렇고 가장 중요한 부분 한번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은 뭐 라텍스 장갑이나 이제 합성고무 SSBR 관련돼서 전기차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들은 이제 실적 계속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3분기부터 실적 좋아진다라고 시장이 발표가 됐었죠.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도 3분기부터 실적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온 컨센서스 굉장히 좋죠. 근데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외적인 부분. 일단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조카인안이라고 할 수 있는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셨던 분의 아들인 지금 박철원 전 상무 쪽, 그다음에 지금 박창구 이제 지금 금호석유화학 그룹의 회장인 박창구 회장 쪽 이제 그 딸 이제 지금 박주영 부사장까지 합쳐서 지분을 한번 좀 잠깐 비교를 해보면 지금 박창구 현재 금호석유화학 그룹 측에서 오너죠. 17% 정도 되고 박철원 상무 측은 11.4% 되는데 차이가 좀 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약간 리스키한 정도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아연 때처럼 다른 여타의 사모펀드들과 박철원 상무, 전 상무 쪽에서 손을 잡고 이 어떤 과거 21년도에 있었던 형제인 안이 다시 한번 재발이 된다라고 하면 금호석유화학의 주가도 상당히 뭐 불이 붙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게 왜 지금 얘가 21년도에 있었던 일이 왜 다시 지금 회자가 되냐면
우리가 상법 개정으로 바뀐 게 있죠. 집중투표제, 이사 선임과 관련돼서 집중투표제가 생겼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박철원 상무가 다시 이사회 재진입을 노리고 있다는 게 과거에 거의 안 나왔던 기사가 최근에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내일 된다, 뭐 다음 달에 된다, 이건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긴 합니다만은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실적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경영권 분쟁 이슈 발생 가능성도 있고 LG엔솔이 지금 가치 대비해서 싸다라고 나왔잖아요. 제가 금호석유화학을 말씀드려볼까요? 금호석유화학 자산 가치가 11조 원에 가깝습니다. 근데 지금 부채 비율도 30% 정도로 양호하고 시가총액이 3조 원이에요. 그러면은 LG엔솔보다 오히려 더 싸게 지금 거래가 될 수 있는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금호석유화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화학이죠. LG화학은 좀 약간 부채가 많긴 합니다. 정리를 하면 부채 비율도 상당히 양호하고 시장에서 약속을 했던 것처럼 3분기 때 보란 듯이 실적도 좋아졌고 플러스 알파로 그 경영권 분야 이슈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가격적인 전략 이제 두 번째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수가만 좀 바꾸면 될 것 같아요. 매수가는 지금 11만 5,900원인데 일단 뭐 11만 5,900원, 11만 6천원 아래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목표 가격은 일단 단기적으로 좀 약간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13만 원, 손절 가격은 10만 5천 원으로 약간 러프하게 좀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호석유화학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13만 원으로 유지를 해주셨고요. 앞으로의 흐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들을게요. 고맙습니다.